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의제매입세의 뜻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업종이 이제 예를 들면 음식점 또 뭐 횟집 사올 때 주로 농산물 등을 사오는데 다 면세잖아요. 그럼 매입세액이 없지. 근데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제조 가공하거나 이렇게 창출하는 것이 다 과세로 팔리니까 매출세액은 있고 매입세액은 없어. 그래서 이 받는 면세 농산물 등을 받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의제해서 빼주겠다. 이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의 뜻인데 이게 이제 무슨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론적인 얘기니까 모르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세에서 면세로 흘렀다가 면세에서 과세로 흘러가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부가세가 다시 국가로 환수되는 환수 효과, 그 다음에 면세 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중복 과세는 누적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요건 볼게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농산물 사왔다는 얘기죠. 수입한 농축수 임산물이 이제 면세 농산물 등이라고 하고 이걸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원래 없지만 있는 걸로 보고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의 요건입니다. 주로 뭐 음식점, 삼겹살집이면 돼지고기 면세로 사와서 이건 재화를 파는 사람이 아니죠. 음식점은 용역을 이렇게 파는데 과세가 되는 경우. 그다음 뭐 횟집 이런 거. 증빙서류 볼게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고. 그다음에 면세니까 계산서를 받았을 거니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로 사왔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자예요. 음식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아요. 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 말했듯이 뭐 계산서를 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해도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만 그래요. 이것들은 이제 객관식을 대비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보시면 다음에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보고 빼주는데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해서 공급한 과세 표준에 일정한 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겠다. 즉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사오면 사온 대로 다 해줬는데 이게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얘들이 매입세액을 좀 부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취지가 뭐냐면 지금은 이게 법인사업자예요. 법인사업자가 우리를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과세 표준의 35%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그 취지가 뭐냐면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이제 국세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데 이 과세 표준 즉 매출액에서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음식점이 100만 원을 팔아. 뭐 삼겹살집에서. 근데 얘들이 사오는 그 돼지고기가 얼마쯤인가를 대충 평균을 냈더니 한 37%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 부당하게 많이 부풀려가지고 막 매입세액, 의제 매입세액 많이 돌려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5%로 이렇게 한도를 딱 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아오면 걸러내겠다는 얘기죠. 가공으로 너무 많이 받아온 거니까.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정 때 일단 신고하고 확정 때 정산하는 거예요. 넘치면 잘라내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가액에다가 공제율은 지금 이제 공제율은 당연히 이제 외우셔야 되겠죠. 이렇게 공제율로 해주다가 확정 신고 때 다 묶어가지고 35%를 넘치면 잘라내겠다는 뜻이니까 그건 이제 계산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을 해주는데 의제 매입 세액을 얼마로 보느냐?
면세로 사온 농산물 등 여기다가 율을 곱해요. 공제율. 이 공제율이 업종마다 다 다르죠. 첫 번째 이 매입가액에는 면세 농산물만 사오는 것을 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사오는데 운반비가 들었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분 중에서 음식점 법인 개인 제조업 그 다음에 이외 예자, 지금 이걸 시험을 보실 때는 이 율을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가 주로 제조업 법인이거든요. 근데 아닌 율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데, 숫자들이 이제 누가 크고 작은 줄 알아야 돼요. 102분의 2와 108분의 8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더 크냐? 이쪽이 더 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큰 것은 좋은 거니까 더 조금 약한 사람들한테 많은 율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자, 원칙을 먼저 볼게요. 외워야 되니까. 원칙은 원래 102분의 2예요. 이게 원칙이야. 대원칙.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기업. 뭐 예를 들면 의제매입세액은 이런 사람도 있어. 뭐 과자, 롯데제과, 뭐 쌀과자 막 쌀 사오잖아요. 과자 만들어서 팔잖아. 이런 사람도 다 받아요. 대기업.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인 법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약간 영세한 사람을 이제 올려주는데 이게 104분의 4인데요. 약간 올라갔죠. 이게 누구냐면 제조업이야.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이야. 그리고 개인 제조업. 여기도 제조업 있잖아요. 롯데제과 같은 거. 근데 대기업이라는 거지. 여기는 중소기업이고 제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제조업 개인. 제조업 법인이면 거긴데 대기업이야. 그럼 이쪽으로. 두 번째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좀 더 영세한 사람은 106분의 6. 이게 누구냐면 음식점. 식당 같은 거. 음식점 법인. 좀 등치가 크면 주식회사도 있겠죠. 뭐 주식회사 놀부식당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좀 더 영세하다고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더 영세한 사람. 108분의 8. 제일 큰 거. 여기는 음식점인데 개인이야. 우리가 흔히 보는 식당.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음식점보다는 제조업이 좀 크잖아요. 일단 음식점인데 개인만. 가장 높은 거. 근데 음식점인데 좀 등치가 커요. 법인이야. 그러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음식점 빼고 제조업인데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 아니고 제기업이고 개인. 중소기업이고 이게 중소기업 법인이거나 그건 개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칸. 나머지 거 다. 그리고 이제 예외로 법인보다 개인을 더 높여주는데 이 두 개 중에 얘들이 뭘 하고 있냐면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한대.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거. 유흥 장소. 쉽게 말하면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나이트클럽도 과일 사오잖아. 면세죠. 그래서 팔잖아. 이런 것들은 요 율을 적용하지 않겠다. 여기로 갑니다. 104분의 4로. 그게 지금 거기에 있는 표예요. 외우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 거. 제일 좋은 거는 음식점 개인. 그 다음에 음식점 법인. 그 다음에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나머지는 대기업. 이렇게. 그리고 혹시 룸사롱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개별 소비세 과세 유흥 장소면 쭉 낮춰가지고 104분의 4.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겠죠. 여기 아니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다루고 있으면, 아니, 제조업을 다루면 여기 104분의 4 아니면 106분의 6. 뭐 근데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 그냥 이거는 음식점 개인을 가정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잘 나올 것 같은 숫자는 여기에요. 우리가 주로 제조업자를 다루고 주식회사를 다루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율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